집 안에 복이 깃들지 않는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현관에 이걸 두면 돈이 들어옵니다. 거실 소파를 이렇게 놓으면 남편 출세합니다. 화초를 이 자리에 두면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까요?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자꾸 실패하고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딸은 잔병치레가 많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대로 현관에 벽걸이 거울도 걸어보고 부엌에는 개운한 식물을 놓고 거실에는 두꺼비 장식품까지 놓았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이 더 피곤하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드린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주머니, 현관에 무엇을 두느냐보다 중요한 건요. 그 집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현관에 부적을 붙이기 전에 가족끼리 하루에 한 번은 웃고 계신가요? 남편의 신발은 늘 바르게 놓여 있고 아이의 책상은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이 들어오나요? 진짜 복은 집 안이 따뜻해야 들어옵니다. 벽지 색깔, 가구 배치, 방향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집안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바로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인데도 어딘가 텁텁한 집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그건 곧장 가족 간의 감정입니다.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부부, 서로 무심한 자녀들, 웃음기 없는 식탁.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비싼 풍수 아이템을 가져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복이 깃드는 자리는 바로 사람의 숨결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숨결이 따뜻할 때 집은 비로소 복을 부릅니다. 오늘 현관 앞에 놓을 두꺼비를 사러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고 자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집안에 복이 드는 첫걸음입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환경은 마음의 평온을 부르고 그 평온은 곧 가족의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런 변화들이 모여 기운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지만 그 기운은 아이의 컨디션, 남편의 사업운, 아내의 건강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혹시 집안의 풍수 아이템은 가득한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온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따뜻한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웃음 한 조각이 깃든 집인가요? 다음 장에서는 가족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정리정돈이 어떻게 집 안의 운을 바꾸는지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집에 진짜 복이 깃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의 문부터 열어볼게요. 말투 하나가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 괜히 숨이 턱 막히고 반대로 어떤 집은 처음 방문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구조인데도 어떤 집은 분위기가 맑고 밝은데 어떤 집은 늘 싸늘하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말입니다. 그 집에서 오가는 말, 그 말의 에너지와 진동이 공간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풍수는 원래 자연과 기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우리가 사는 집 안에서 가장 빠르게 기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자녀는 우울감을 호소하며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이운을 바꾸고자 인터넷에서 본 대로 복 두꺼비를 사고 산수화를 걸고 화분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 안에는 매일매일 피곤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걸 또 안 했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오가면 아이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남편은 무기력해지며 아내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풍수 아이템을 놓을 자격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어요. 하루에 단 3마디씩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편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은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벽에 닿고 바닥에 스며들고 가구 사이를 지나가며 집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하루 종일 욕설이 오가는 집에서 눈도 도망가고요.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은 복이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정리정돈입니다. 사람들은 집 안을 꾸미기 위해 값비싼 액자, 화분, 조명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비우는 일입니다. 집 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정체된 공기가 머물고 먼지가 끼어 있다면 그건 그대로 기운의 장애물이 됩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사람의 생각도 막히고 운도 막힙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복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집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아이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문을 열자라고 말하셨답니다. 매주 가족이 함께 집안을 정리하는 날을 정하고 각자의 방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했고요. 그 결과 이 가족은 항상 좋은 기운이 흐르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아버지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떠맡는 구조에서는 에너지가 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는 가족일수록 집안에 복 기운이 오래 머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나요? 정리된 공간에서 기운이 돌고 있나요? 복은 현관에 두꺼비를 놓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정돈된 공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공간별로 어떤 기운이 흐르고 그곳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가족과 함께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풍수는 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간을 살립니다. 공간에는 마음이 머문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에너지의 통로이고 가족의 심리가 녹아있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각 공간마다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풍수에서 말하는 공간의 기운의 핵심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얼굴입니다. 이곳은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이 가장 자주 모이는 공간이죠. 거실이 어지럽고 음침하면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외부와의 인간관계도 단절됩니다. 반대로 밝고 정돈된 거실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이 자연스레 들이닥치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지친 얼굴로 퇴근해 소파에 쓰러지던 그에게 제가 작은 조언을 드렸죠.
거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세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는 무거운 일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거실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태도도 바뀌고,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주방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 그 자체가 집 안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방은 언제나 청결해야 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기름때가 끼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다면 그 집에는 에너지가 고이고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매일 밤 설거지를 마치고 난 뒤 식탁에 작은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를 식탁 위에 띄우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복을 부르는 의식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녀의 방은 집중력과 꿈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 방은 절대 창문을 막거나 쓸데없는 장식으로 어지럽게 해선 안 됩니다. 공기가 맑고 햇빛이 드는 구조가 가장 좋고, 책상은 벽이 아니라 문 쪽이나 창을 향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말입니다. 아이에게 매일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 칭찬의 시선, 따뜻한 응원을 보내세요. 그 에너지가 벽에 스며들고 아이는 그 공간에서 자신감을 키웁니다. 부부의 방은 집 안에서 가장 심리적인 기운이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침구를 깔아도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방은 차갑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눈빛과 작은 배려가 오가는 방은 구석구석 복이 깃듭니다. 잠자리는 부부의 운을 결정짓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침대 머리를 벽에 기대고 주변은 깔끔하게 비워두며 무엇보다 잘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부부의 방을 풍수의 명당으로 만드는 주문이 됩니다. 현관은 외부 에너지의 입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운입니다. 기분 좋게 들어오는 가족이 많을수록 현관은 밝아지고 그 밝음은 집 전체에 퍼집니다. 현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들어오고 나가는 이 루틴이 반복되며 그 집은 이미 풍수적으로 안정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 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당신의 역할이 진짜 기운을 결정합니다. 거실은 가족을 감싸는 말의 장소, 주방은 사랑을 담는 손길의 공간, 아이 방은 꿈을 향한 격려의 발판, 부부의 방은 따뜻한 기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관은 그 모든 에너지를 묶어 세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공간들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복을 부릅니다. 다음 매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하나로 묶어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풍수적 생활 습관과 진짜 잘 되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집도 진짜 복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 그것은 따뜻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도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집이 복을 부르는 건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풍수란 결국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운이 쌓이고 쌓여 공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시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잘 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첫째, 늘 말이 따뜻한 집입니다. 이 집은 누군가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어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따뜻한 말은 공간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둘째, 청결과 정돈이 기본이 된 집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기운을 읽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어지럽고 먼지 낀 방에서는 기운이 탁하게 느껴지고 정리된 공간에서는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워지죠.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한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집 안을 정리한다는 건 우리 가족이 이 공간에서 더욱 잘 살기를 바란다는 깊은 바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셋째,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질입니다. 아빠의 소파, 엄마의 부엌, 아이의 책상. 각자에게 소중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소중히 여겨줄 때 그 집은 살아 있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지 않고 누군가가 쉬는 자리를 방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지켜줄 때 집 안에는 기운이 고르게 흐릅니다. 이처럼 잘 되는 집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신식 구조라고 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그 집의 풍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일 겁니다. 먼저 하루 한 번 가족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바꾸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둘째, 불필요한 물건 하나만 줄여보세요. 오늘은 작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하루하루 한 군데씩 비워내다 보면 공간이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셋째, 식탁에서 웃음을 나누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한 끼는 마주 앉아 식사하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대화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식탁에서 오가는 기운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때 서로의 하루를 인정해 주세요. 부부끼리는 고생했어요. 자녀에게는 수고했어. 오늘도 애썼네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침실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그 기운은 다시 다음 날 아침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풍수 인테리어보다 수천 배 강력한 풍수적 실천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선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의 공간에 자연스레 머뭅니다. 그 집에 햇살이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따뜻한 말과 정성이 오가서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런 복된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안을 둘러보세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복을 키워가는 자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 따뜻한 기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복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이 채널의 진짜 풍수입니다.